자, 14장 391쪽이죠. 14장 5절이네요. 14장 처음이 무슨 얘기입니까? 1절이 무슨 얘기입니까? 네, 376쪽. 군자는 소기위 행위요 불온호 기회이니라. 요게 이제 주제예요. 요 14장에 자기 지위에 있어서만 행하고 그 밖의 것을 원하지 않는, 그거에 해당되는 절을 이제 2절, 3절, 4절 이렇게 쭉 얘기를 한 거죠. 2절에서는 이제 소부기에서는 행오부기합, 소빈천에서는 행오빈천, 소이척, 행오이척, 소환난, 행오만난, 군자 무입이 불자득원이라 요 얘기를 하셨고, 3장에서는 제상이하얀 불능하하며 제하위하얀 불원상이요 정기 불고인이면 즉 무원이니 상불원천이요 하불원이라. 4절에서는 고로 군자는 거의 사명하고 소인은 행엄이 요행이니라. 이제 5절입니다. 전부 군자는 소기위 행위요 불온호 기회라는 그 주제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왈 사유사오 군자하니 실제 정곡이면 반구적이시니라. 여기서는 이제 공자께서 하신 말씀을 자사가 인용한 거죠. 활 쏘는 것은 군자와 유사하다. 정곡을 맞추지 못하면 돌이켜 자기 몸에서 구한다. 반구적이신, 돌이켜 자기 몸에서 구한다는 얘기는 그 활 쏘는 순간에, 또는 활 쏘는 골프도 똑같은데요. 잘못 치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눈을 감았다든가 딴 생각을 했다든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반성하는 거예요. 희한해요. 그거 칠 때만 되면 왜 딴 생각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프로가 됐다고 하면 최소한 칠 때 딴 생각, 고개를 돌리거나 딴 거를 안 하는 사람, 그게 몸에 딱 굳어 있는 사람이 프로예요. 싱글 정도도 그게 돼야 돼. 활 쏘는 게 군자의도와 같다. 항상 모든 거는 자기에서부터 나간다는 거죠. 활 쏘는 것도 그렇고 골프 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일상생활 하는 것도 모든 게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는 시작할 때 주위에서 시작하지 않고 대충 시작하고 무의식적으로 시작하고 이러면서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몸에 돌이켜 반성을 하고 반구적이신, 요게 우리 유학에 이건 뭐 어려운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안 해. 그걸 똑같은 실수 또 반복해.
요 구절은 맹자에도 또 나옵니다. 요게 맹자가 또 인용 활쏘기는 군자와 같다. 활쏘기가 오늘날은 이제 골프 치는 거, 골프 치는 거하고 똑같고 바둑 두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내면의 마음의 중요성, 바둑 두는 것도요. 더 놓고 아차 조금 더 생각했으면 이렇게 안 두는데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획포왈 정이요 서피왈 고기니 개 후지중 사지정냐니라. 포는 이제 배죠. 배에다 그린 게 정이에요. 사실은 여기 발을정이 아니고 요 뒤에 이제 나오는데 세조자가 있는 정자예요. 그 정이라는 새가 있어요. 매 종류인데 작으면서 아주 빠른 거예요. 그거 맞추기 힘들어가지고 정이라고 얘기한 거고. 근데 보통 정이라고 그러면은 3배에다가 그린 거라는 거예요. 3배에다가 그리면 어떨까요? 관역을 3배에다 그리면 뚫기가 쉬워요. 그죠? 근데 곡은 서피왈 곡이라고 가죽을 붙인 거야. 서자가 붙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죽을 붙인 것을 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곡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두 다 후지중, 이 후자가 제후 후자도 쓰이는데 관역 후자도 쓰입니다. 관역의 가운데 사지적, 활쏘는 표적을 말하는 거다. 시전의 왈, 후는 장포의 사지자예요. 후는 뭐냐? 장이 여기서는 펼친다는 뜻이에요. 배를 펼쳐서 거기다 쏘는 그 관역을 만든 거를 후라고 그런다. 정은 설적어 후중이 사지자야. 후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배를 펼쳐가지고 관역을 만든 거예요. 배를. 근데 그 후중 배를 펼쳐서 관역을 만든 거 거기다가 설적 관역을 설치해서 쏘는 것을 정이라고 그런다. 대사즉 장피우이 설곡하고 빈사즉 장포의 설정이라. 대사 큰 활쏘기 대회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한다? 장피우 후가 이제 관역이죠. 근데 피우 그러면은 뭐예요? 그냥 후 그러면은 3배로 만든 관역인데 피우 그러니까 가죽으로 만든 관역이에요. 그거를 펼쳐 놓고 그 안에다가 또 곡을 설치한다. 곡은 아까 뭐였죠? 서피왈곡이라고 그랬어. 가죽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관역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큰 관역 자체가 후예요. 후. 그런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있잖아요. 요 가운데 있는 거 요게 정곡이에요. 정곡. 요 큰 거는 후고. 그래서 후는 보통 뭐로 만들어요? 배로 만든다. 배를 여기다 깔아가지고 3배를 깔아가지고
만드는데 여기 대사는 어떤 그 활속이냐? 장, 피우, 가죽으로 후를 만들어 이거를 가죽으로. 그래놓고 곡을 설치해. 곡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죽으로 만든 관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죽의 가죽이야. 뭔 의미예요? 대충 싸가지고 여기 겨우 도착하면 꽂히지 못하고 떨어져. 어떻게 써야 돼? 힘있게 써야 돼. 가죽이 가죽이니까 가죽이 가죽을 뚫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대사. 대사라는 것은 뭐 이제 시합이라든가, 하여튼 대회라든가 막 이런 거 할 때. 고 빈사. 이건 이제 외국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이제 이래가지고 손님을 초청해서 뭐 바둑으로 치면은 뭐 기념대국이라고 할까요? 초청대국 뭐 이런 거 할 때는 장포후 포후가 관역이라고 그랬죠. 근데 포후니까 3배로 깔은 관역에다가 설정이다. 정은 앞에서 뭐였죠? 3배로 만든 관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둘 다 3배야. 3배는 어때요? 뚫기가 쉽죠. 그렇게 세게 안 써도 돼. 쌍봉 유시월 정은 내시 정인. 예, 요 얘기 나와. 요 세조자가 옆에 붙어 있는 정. 요게 세매정이라고요. 매인데 작은 매 굉장히 빨라. 소위 비최질하야. 작으면서 나는데 속도가 엄청 빨라요. 요 질자가 빠를 질자예요. 여기서는 아프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질서라는 게 있다. 질서. 이게 뭘까요? 빠른 글. 빠른 글 뭐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노트. 간단히 이게 메모를 질서라고 그래요. 유명한 거는 성호 이익 선생의 질서가 유명합니다. 논어 질서, 대학 질서, 맹자 질서, 중용 질서, 신경 질서, 막 질서가 무지 많아. 딱 읽으면서 자기가 생각나는 것들 다 이렇게 메모해 놓은 거예요. 저 질서라는 단어는 알아두는 웬만한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일반인들은. 질서? 야, 뭐 질서가 있어 없어 그런 질서야? 뭐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래서 이 새는 소위 비최질이라. 작으면서 나는데 굉장히 빨라. 최난사라. 쏘기가 제일 어려운 새가 정이야. 곡은 혁치어중. 혁은 가죽을 얘기하는 거죠. 가죽을 가운데다가 놓은 거를 취한 게 곡이에요. 정즉 회거포 이위적이라. 정도 이거 원래 세 조자가 있는 거죠. 옆에 정 밑에. 이거는 3배에다가 그려서 관역을 한 거고, 곡은 가죽에다가 그려서 관역을 한 거고, 그리고 그 바탕은 또 뭐가 있어요? 후가 있다고 그랬죠. 후가 있고 정곡이 있고. 그러니까 후는 큰 바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큰 대회를 할 때는 큰 바탕도 가죽으로 놓고 그 안에 전곡도 곡도 가죽으로 놓고 그렇게 해서 하고, 빈사일 때는 후에다가 삼배로 만든 후에다가 삼배로 만든 관역인 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사 인자 공자지원하사 이결 상문지의 하시니라. 자사께서 이 공자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전체 14장 전체의 뜻을 총결지으셨다, 맺으셨다. 네, 이 14장 처음이 뭐였죠? 소기위의 행, 불어노 기회니라. 자기 직분, 자기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명심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거. 거기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활쏘기. 오늘날로 치면 골프를 하듯이, 골프 잘 치시는 분들 보통 보면 일상생활 잘 하셔요. 그냥 뭐 순간순간에 아주 집중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분 한 분 있는데 그분도 골프를 잘 치셔요. 자기는 농담으로 그러는데 자기는 공 갖고 하는 건 뭐든지 잘한대. 골프 잘 치죠. 탁구 잘 치죠. 당구 또 엄청 그 고단수야. 바둑은 뭐 또 공 갖고 하는 거는 하여튼 뭐든지 자기는 재밌대. 공 갖고 하면. 그러니까 그 공으로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는가 봐요. 야구니 뭐 축구니 뭐 당구, 탁구, 골프. 근데 공으로 하는 건 다 재밌대. 진시왈 사유부중이면 지시자책이니 여군자 행유불득이어든 반구적이라. 활을 쏴서 적중하지 못하면 그거는 스스로를 체크해야 돼. 예를 들면 군자가 행해서 얻지 못한 게 있으면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 구하는 것이다. 요 행유부득 반구적이, 요거는 맹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개 이증 상문 정기불고이니 시역 불어노 기회지 의하리라. 대저 이것을 가지고 윗문장에 자기를 바르게 하고 남에게서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니 이것도 역시 자기 바깥의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제가 처음 골프 칠 때 생각이 나는데 그 이제 선배들이 처음에 그 하면서 한 번에 이걸 막 넘기려고 그러지 말고 요 끊어서 조금씩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막상 딱 이게 쓰면은
한 번에 쳐서 갈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이제 안 되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나서야 끊어치려고 이제 욕심을 버리자.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칠 때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거 고치는 뭐 엄청 오래 걸려요. 우는 제 14장이다. 이상은 14장입니다. 자사지였냐니 범 장수의 무자활자는 방차하니라. 이거는 14장 맨 처음부터는 자사의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읽을 때 맨 앞에 자활자가 없으면 자사가 이와 같다는 얘기는 자사가 얘기한 거다. 자사가 얘기하신 거고 그 다음에 자활자가 나오면 자사가 공자의 말씀을 인용한 거고. 쌍봉요시왈 상장 도불원이는 시 취신상설이요 차장 소위행은 시 취위상설이. 그러니까 상장이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14장이니까 13장에는 도불원인 인지위도의 원인이면 불가이위도라 그 얘기가 나왔죠. 돈은 사람에게서 멀지 않다. 그러니까 멀지 않으니까 어디 있다는 거야. 돈은 내 몸에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것은 취신상설이다. 몸에 나아가서 말한 거다. 취 뭐뭐 하면 뭐뭐에 나아가서 이런. 그런데 13장이 그렇고 14장은 소위행 자기 위치에서 행한다. 이것은 취위상설 지위에 나아가서 말한 거야. 차는 신방계 일부라. 몸에서 한 단계 나아간 게 지위죠. 그렇지만 지위도 자기 몸이 항상 거처하는 곳이죠. 연이나 위시 자신 소거지지. 자기 지위라는 게 이 몸이 항상 거처하는 곳이야. 미시몬이래. 그래서 나에게서 굉장히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하장은 15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13, 14, 15를 얘기하는 거예요. 13은 자기 몸에 나아가서 얘기한 거고 14는 자기 지위에 나아가서 얘기하고 15는 하장은 행원 등고하여 비근이 가이지어 고원이니 이 방개거라. 이 15장에서는 행원 멀리 가고자 하면 반드시 가까운 데서부터 하고 등고 높은 곳으로 오르려고 하면 반드시 낮은 데서부터 올라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근 낮고 가까운 거 여기서부터 가이지어 고원 높고 먼 것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요게 잇따라 반개 13, 14, 15 이렇게 쪼로로 이렇게 나가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이 자가 잇따를 이. 그 다음에 이 자는 비스드미칼 잇따라서 반개 열려간다 그러니. 그러니까 13 몸에서 14 지위에서 15 거기서 조금씩 그 바깥으로 나가는 거다.
자, 15장을 보겠습니다. 군자지도 비어 행원 필자이하며 비어 등고 필자비니라. 군자의 도는 이때 비자는요, 비유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이걸 벽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벽이라고 할 땐 제우라는 의미로 쓰일 때, 비유하자면 행원 필자이, 멀리 가려고 한 사람은 반드시 가까이서부터 시작하고, 비어 등고 필자비, 높은 곳에 오르려면 반드시 낮은 것에부터 오르는 것이 군자의 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솝우화에서 토끼와 거북이에서 거북이처럼 하는 것이 군자의 도다, 이런 얘기예요. 한 번에 그냥 일확천금을 하고 한 번에 산을 뛰어넘고 도수를 부리고, 이거는 군자의 도가 아니다. 그래서 도가 노자 장자 이쪽 계열에서, 노자 장자가 전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노자 장자 계열에서 뭐가 나오냐면 도교가 나와요. 도교. 이분들은, 도교하는 사람들은 뭐를 주로 하냐, 이 당금술 막 이런 거를 해가지고 신선사상 막 이런 것들이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선사상. 그래서 불로장생 이런 거 안 죽어. 거기 노자 장자 같은 책에도 뭐 500년 산 거는 얼마 오래 산 것도 아니죠. 1000년, 2000 뭐.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도교 쪽에 그 불로장생, 그 진시황한테 불로장생을 해주겠다고 해서 돈 받아먹고, 거기도 도교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일정한 계층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불로장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시황이 거기 빠졌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거기 빠지잖아요. 그 약 구해오라. 그래서 제가 남해를 갔더니, 남해향교를 갔더니 그분 이름이 뭐라 그러더라. 서복인가요? 서복장군. 그분이 남해도 왔었대. 그 자취가 있다는 거예요, 남해. 그 바위에다가 뭘 써놨는데, 서복장군 기념. 남해로 해가지고 일본까지. 우리는 그냥 아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 실제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서복장군 후손들의 어떤 모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남해 가보니까. 그래서 서복장군이 그 남해 말고 또 저기 진주인가 어디 통영 그쪽도 거쳐가지고 일본으로까지 해서, 그거 서복학회라는 것도 있대요. 그 일본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중국, 일본, 한국. 어떤 분 거기 중국에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 서복의 후손이 주최를 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쪽 불로장생이라든가 무협지 이런 데서 나오는 이런 거는 육아에서 얘기하는 군자지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주도의 그 삼성혈이 부시 그렇죠. 그 사람들이 사실은 불로장생 그거하고 왔다가, 연결이 있구나. 이제 왔다가 어, 못 구하니까 어, 그냥 거기서 주저앉으면서 그 선화를 만들어 버렸다는 뭐 그런 얘기도 그런 있어요. 얘기도 있구나. 부씨, 고씨, 양씨. 네. 예, 양. 삼성혈이 음, 그걸 이제 실제로 왔는데 음, 와서 못 구하니까 이제 가면 뭐 가봐야 이제 못 구했으니까 뭐 죽지 않을는지는 모르지만 아무 뭐 제주도가 좋으니까 그냥 우리 여기서 살아버리자. 거기 삼시도 네, 그래가지고 그거하고 관련이 있구나. 하여튼 남해도 그 네. 유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위 이렇게 뭐 글씨가 써 있는데 그게 서북 장군이 왔다 갔다는 그 표시다. 뭐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명소로 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비는 비와 동이라. 비유한다 할 때 그 비자와 같다. 신한진시왈 승상장하야 언도 무불제의 진도즉 유선이 이 군자지도로 제기하여 언범 군자지도는 개당 여차야 아니라. 신한진씨가 말하기를 앞에 장 14장은 뭐죠? 소기위행 불언어 기회니라. 그거를 이어받아서 이 장에서는 말한 거다. 도 무불제, 도는 없는 곳이 없어. 이게 현상이에요. 도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진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도를 진전시키려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도를 진전시키지 않으면 이 도가 이 세상에 없는 곳이 없는데 하나도 안 보여. 예, 그 관계를 이렇게 봐야 돼요. 제가 참 이거 찾아내는 힘들었는데 논어에 보면 공자가 그 강물이 흐르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서재 여사부인저 가는 서자는 갈 서자야. 가는 게 이와 같구나. 불사주야루다라고 한 말이 논어에 있어요. 강물을 보고. 정자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 밑에다가 주자하고 줄을 달았는데, 야, 이거는 공자께서 이 도체의 자연을 형용하신 거다. 이렇게 줄을 다 달아놨어요. 이 강물이 계속 흐르는 모습을 보고 공자가 가는 게 이와 같구나. 서재 여사부인저 불사주야루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는 강물, 시냇물 또는 강물, 그거를 보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게 바로 도체의 자연이다 이거예요. 도체의 자연을 공자가 딱 보고 그걸 얘기한 거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여기 있는 물이 전부 도예요. 그래서 이 물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도라는 거를 느끼려면 어떻게 있어야 돼? 우리가 그냥 먹으면서는 도라고 못 느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한다는 게 이 시냇물에서는 어떻게 있는 거냐?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배를 타고 있어요. 이 강물이 흘러내려가는데 배 한 조각씩 타고 있는 거라고. 개도 역시 배를 한 조각 타고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식물도
여기서 지금 한 조각, 이 식물이라는 한 조각을 타고서 있는 거예요. 근데 식물과 동물은 어떻게 해요? 이 강물의 흐름에 그냥 흘러 내려가기만 해. 딱 순종해. 못 움직이고 그대로 순종하죠. 물 많이 주면 살고, 적당히 주면 살고, 안 그러면 죽어요. 근데 그게 운명이야. 이 식물의 운명이에요. 걔는 걔의 운명대로, 처한 운명대로 살고 있어. 그래서 개나 식물은 이 도체가 여기 이 강물을 흘려 보내는 본질이 이 도체고 하나님인데, 이거를 못 봐요, 이게 식물들은. 근데 오히려 인간만은 여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이게 보여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누워 앉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강물이 흐르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걸 힘들게 저어서 이렇게 나가면 이 강물의 흐름이 이게 엄청나게 흐르는구나, 이걸 느낀다고요. 그래서 이 표현은 뭐라고 그래요? 여기도 지금 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나아간다. 나아간다는 게 그냥 나아가는 게 거슬러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슬러 나아가니까 이 강물 도체의 흐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쓴 거예요. 도, 무불제의 진도. 도를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도는 없는 곳이 없어. 요 친한지 씨가 벌써 이게 진리를 아니까 이런 표현을 딱 쓰는 거예요. 도는 없는 곳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인간을 도체를 느끼려면 학문을 해서 도를 진도해야 돼. 도를 나아가게 해야 돼. 그거는 강물로 치면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진도할 때는 순서가 있어요. 이게 아무 때나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순서가 바로 이 15장에서 얘기하는 거. 반드시 가까운 데서부터, 반드시 낮은 데서부터 올라가야 돼. 처음부터 그냥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러면 안 돼. 이 군자지도로 제기하여 군자지도는 개당여차라. 군자의 도로서 제기해서 군자의 도는 모두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말한 거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이 지금 행원 필자에 등고 필자비, 가까운 데서부터, 낮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야 된다. 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거로 지금 2절을 자사가 끌어왔어요. 시경에 있는 시인데요. 처자호흡이 여고 슬금하며 형제 기읍하여 화락차 담이라. 의 실가하며 낙이 쳐노라 하여늘. 요까지가 전부 시경에, 그 밑에 보면 소화. 제목이 상체예요. 상체라는 시에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뭐. 처자와 호합이, 처자와 잘 사이가 아주 좋아. 아빠는 엄마를 좋아하고 엄마는 아빠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식들도 서로 사이가 좋아. 마치 여고슬금하며, 마치 검은고 가야금을 타는 듯이. 검은고와 가야금이 그 죽이 잘 맞거든요.
형제 기업하여 형제끼리 서로 싸우고 이러지 않고 형은 동생을 아껴주고 동생은 형을 존중해주고 그래서 활락차 담이라 아주 활락하면서 즐겁다. 담자가 즐거울 담. 그렇게 되니까 부인과 자식과의 사이, 형제간의 사이가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의실가하여 집안이 아주 마땅해서 낙이 천원이라 너희 처와 자식들이 아주 즐겁겠구나 하는 시입니다. 우리 유학에서 이 가정을 수신 다음에 제가 이렇게 가정을 매우 중시하는 거죠. 바로 이 가정을 중시하는 게 뭐의 대명사다? 행원 필자의 등고 필자비 예 대명사는 흔히 뭐 막 유명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분들 이제 가정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식들 문제 생기고 막 이런 집안들은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꽤 있죠. 시는 소화 상체지편이라. 시경에 소화가 있습니다. 시경은 크게 나누면 국풍, 송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국풍이라는 것은 그 당시 춘추 시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나온 다양한 노래들을 국풍에 담았죠. 요 아는 소화와 대하가 있습니다. 다 궁중에서 연주되던 음악들입니다. 음악과 노래들입니다. 그 중에서 소화, 요 작은 연회에서 궁중에서 연주되던 노래인데 이 소화 대하 대부분 누가 만들었냐? 주공이 만들었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주공은 주역의 효사도 쓰신 분이죠. 그러니까 공자가 제일 많이 공부한 게 뭐예요? 시경, 예? 주역,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주공을 꿈에서 또 그리워했던 분이라고 하는 거죠. 고슬금, 검은고와 가야금을 탄다는 얘기는 아주 조화롭다는. 흡은 역합냐요. 아주 화합한다는 뜻이에요. 담, 역낙냐라. 담도 역시 즐겁다는 뜻이다. 노는 자손이다. 예, 좀 쉬었다 할까요?